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오늘 고민해볼 문제는 우리 주변의 습지 환경과 생태계 문제입니다. 도심 속의 습지는 자연 생태계를 품고 있어서 도심 속에 있지만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넓은 습지 주변에는 각종 나무와 자연이 있고 또 철새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습지는 모래와 진흙이 퇴적되면서 형성되거나 하천이 범람해서 생기는데요. 그래서 일정 기간 물에 잠겨 있고 또 수심이 얕으며 식생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습지는 도심 속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천 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습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습지를 직접 찾아가 보고 생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르른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진 대한민국. 우리 주변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자연유산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무분별한 개발과 무지함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습지의 자연 천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대부분 다 사라졌거든요. 최근 갑작스런 외래종의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경강의 신천 습지. 골프장 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김포공항 습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 이곳에선 소중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만경강. 고산천과 소양천, 전주천 세 개의 지류와 합류해 최종적으로 서해역으로 흐르는 만경강은 지류들이 서로 다른 생태계를 통과하며 이 지역만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이뤄낸 곳이다. 만경강 이름의 유래는 멀리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만경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하천에 하류했었던 김제 만경현에서 나왔고 그 뜻은 넓은 들을 의미했다고 한다. 또한 가득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다. 군산시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를 거쳐 완주군과 전주시까지 흐르며 전라북도 평야지대의 젖줄이자 생명수가 되고 있는 만경강. 만경강은 지리 위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곳이다. 바로 이 강의 중류에는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기도 하는 신천습지가 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의 물줄기는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징적인 식생을 형성한다. 신천습지는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하도습지다. 두 하천의 생태적 공간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만경강 줄기를 따라 중류까지 내려오다 보면 잔잔하고 완만하게 흐르는 하천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신천습지를 만나게 되는데 생태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모니터링 장소이기도 하다. 학술적인 보존과 연구 가치가 높은 습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20년 가까이 만경강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전북대 김창원 교수 연구팀을 만났다. 3월 달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만경강의 중류에 해당되는 것이 신천습지입니다. 그런데 이 습지가 어느 정도 식물 군락이 다양하냐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식물 군락이 다양한 그러한 습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위 면적당 군락이 다양하다는 것이 신천습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수생식물과 습생식물 군락이 약 30여 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천 습지 중에서도 가장 식생이 발달했다는 곳으로 함께 이동했는데 바로 습지 중간에 위치한 수중보 주변이었다. 원래 하천을 막는 보가 있으면 식생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이곳만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보가 형성됨으로써 담수가 됩니다. 이쪽으로는. 네. 그래서 수심이 깊다 보니까 네. 부엽식물들이나 침수식물들, 물속에 있는 식물들이나 이파리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식물들, 연꽃, 외계연꽃, 마름, 노랑어리연꽃 이런 식물들이 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수중보 아래쪽에는 보시다시피 특정 군락들이 있거든요. 물이 이 수중보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들이 끊기다 보니까 자갈이나 모래 토양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서 모래나 자갈에서 잘 자라나는 달뿌리 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물길이 끊겨 전체적인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지만 신천 습지의 경우 보가 있는 것이 담수성 식물 군락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물살이 빠른 지역에 사는 식물 군락도 형성시켰다. 또 모래나 자갈 토양이 생기는 보 밑에는 하천 식생 군락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식생이 한 장소에 자생한다. 수중보에 의해서 만경강의 전체적인 생태 지도가 바뀐 것이다. 신천 습지의 대표적인 식생으로는 물이 고인 환경에서 잘 사는 노랑어리 연꽃, 유속이 느린 곳에서 쉽게 관찰되는 단연생의 부엽성 수생식물인 외계연꽃, 그리고 진흙 속에 뿌리줄기를 단단히 내리고 7월에서 8월에 흰 꽃을 피워내는 어리연꽃 등이 있다. 신천 습지의 생태계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물의 양에 따라 환경이 변하는 동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선 식물 군락의 교체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나며 대부분 1년 내지 수년 간격으로 변동되고 있다. 다 마른 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수생식물 싹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식물이 부들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일대에 부들 군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싹이 제일 먼저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단단한 흙을 뚫고 제일 먼저 습지에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건 하천 습지 식물인 부들. 신천 습지에는 애기 부들 군락과 줄군락이 넓게 자생하고 있다. 개방 수면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개방 수면에는 만경강에서 가장 멋진 꽃을 피우고 있는 외계연꽃이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합니다. 외계연꽃, 노랑어리연꽃, 어리연꽃, 연꽃, 가시연꽃 등이 6월, 7월, 8월 되면은 아마 만개에서 만경강의 식생을 더 화려하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 갖가지 식생들이 꽃을 피워낼 것이다. 특이한 생김새로 눈길을 끄는 가시연꽃은 수심이 일정하고 얕은 곳을 좋아한다. 수염 가래꽃은 논두렁과 논바닥이 만나는 경계에 살면서 논농사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식물이다. 뿌리가 없고 연못에 떠서 자라는 통발은 물속에 가라앉아서 겨울을 지낸다. 또 내륙습지에 많이 자생하는 흑삼릉과 한해살이 부엽식물로 고인 물에서 살며 물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마름 역시 신천습지의 대표적인 식생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식생 군락과 함께 신천습지에 최근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게 있으니 기생초, 돼지풀, 털물 참새비 같은 외래종들이다. 자, 이 식물이 이제 전국 강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털물참새피라는 식물인데요. 이게 외래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종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이 털물참새피가 있는 이 분포 지역은
다른 식물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군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이나 습지 그 어떤 식물에 대한 종다양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요. 털물 참새피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 포함된 환경부 지정 법적 위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 채집된 이후 농촌 토랑이나 수로를 따라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 묻과 물 양쪽에서 사는 양서류와 같은 식물로 잘 제거하지 않으면 금세 일대를 잠식시킨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희귀 식생과 외래종의 출현, 여전히 신천 습지의 생태계는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만경강 물줄기의 중간 지점, 가장 활발한 하천 생태계가 존재하는 신천 습지. 습생식물과 수생식물 등 식물 군락이 풍부하고 습지 면적이 넓어 동물들의 서식처로도 중요한 장소다. 이곳엔 논병아리, 외가리, 청둥오리, 황조롱이 등 많은 조류가 관찰되며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새가 찾아오기도 하는 철새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켜내야 할 자연유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겐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만경강 신천 습지. 하지만 최근 이곳에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지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습지 주변에 특정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에 해를 끼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이게 슬레이트예요. 슬레이트는 지정 폐기물이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그 지정된 곳에만 지정한 사람이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몰래 갖다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붕이나 천장, 외장 등에 사용하는 성면 슬레이트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그 가운데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식물이 있었다. 얘는 원출이에요. 원출인데 작년 봄에 저희가 왔을 때 이 지역에 원추리가 되게 많이 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슬레이트 밑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 다 이게 다 원추리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좀 더 많이 왕성하게 여기 살아남았겠죠.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예 작정하고 하천의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린 이 같은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 이거 쓰레기가 예, 약간 산 쓰레기 같아요. 예, 이 근처에서는요, 뭐 낚시객이라든지 뭐 주변에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강변으로 그냥 막 투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예, 뭐 이런 쓰레기 재라든지 이런 건 허다하고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냉장고, 싱크대 이런 생활 폐기물 그런 것까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사랑 지킴이들이 자진해서 정기적으로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냉장고나 TV 같은 가정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까지도 강가에 버려진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신천 습지의 자연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일들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만경강 하천 정비 사업과 함께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됐고 이로 인한 습지 생태계의 변화가 이미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와 하천 정비 사업으로 만경강의 신천 습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습지 주변 정화 활동과 시민들에게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훼손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습지가 있습니다. 이곳도 시민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북 군산에 있는 백석제 습지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훼손 위기에서 생태계를 회복했다는 또 다른 습지가 있다. 바로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백석제 습지. 백석제는 북방계 희귀 멸종위기 식물인 동미나리와 양뿔사초, 물고사리 등 9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또한 최근 이 백석제가 고려시대 말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로 문화재적 가치도 높은 곳이라는 게 밝혀졌다. 떠서 보이는 것이 동미나리. 하지만 이 백석제 습지 역시 주변의 개발로 인해 조금씩 자연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오동필 씨와 김영균 씨 역시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이들과 함께 백석제 습지의 생태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희귀 멸종 위기 식물인 동미나리 굴락. 보통 남쪽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미나리가 추운 지역인 북쪽에서 발견된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 또 겨울이 닥치면 그 뿌리를 스스로 죽여요. 동미나리는 북방계 식물로서 이 남방, 그러니까 이 남쪽에는 있으면 안 되는 식물이거든요. 북방계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쪽에 남쪽, 그것도 해수면과 거의 비슷한 이 낮은 지역에서, 이 평야부에서 잘 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최대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로부터 우리 선인들은 백석제 습지를 차가운 못이라는 뜻의 한담으로 불렀는데, 수온이 낮은 것이 동미나리가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 동미나리는 중국 시베리아, 북아메리카 같은 추운 지역의 습지에서 자생한다. 습지 주변엔 넓게 논이 펼쳐져 있다. 이 논에서도 특이한 식생이 자라고 있는데 바로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물고사리는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선 순천, 광양에서도 나타난다. 백석제 습지에선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되고 있다. 여기 물고사리 군락은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가을철에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논에서 물을 대서 이제 벼가 자라잖아요. 벼가 자라는 가운데서 이제 바닥에 물이 말라가는 가을철쯤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물고사리들이 그때 발화를 해서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백석제 습지는 북방계 멸종위기종 식물인 동미나리와 남방계 멸종위기종 식물인 물고사리가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동시에 관찰되는 매우 특이한 생태 환경을 가진 백석제 습지에서 가장 큰 군락을 차지하는 건 바로 왕버들. 백석제 습지의 3분의 1가량이 이 왕버들 군락으로 형성돼 있다. 군산시에서 최대 규모다. 왕버들이 잘 자라려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도 안 되지만 항상 물이 마르면 안 된다. 수백 년 동안 습지 그대로의 형태를 간직해온 이곳은 그런 면에서 왕버들의 안정적인 서식처가 될 수 있었다. 여기 백석제 습지 자체가 상당히 완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매년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들이 또 쌓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식물 매트층이 처음엔 쌓였고, 그리고 지금은 2탄층까지도 저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이 쌓이면서
넓은 면적으로 수심이 거의 고르게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좀 거친 것 같아요. 버드나무는 한없이 뻗어나가며 성장할 것 같지만 잘 쓰러진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나무들이 또 자라난다. 이곳에선 자연적인 천이 과정이 늘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쌓였던 어떤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쌓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되면 해를 좋아하는 식생뿐 아니라 그늘을 좋아하는 식생이 버드나무 군락지로 숨어들어 그 그늘 속에서 자라는 식생도 생겨나게 된다. 이 버드나무 군락은 식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공간인 것이다. 습지의 자연 천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대부분 다 사라졌거든요. 물론 여기도 병원 때문에 매립돼서 다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사라졌는데 우리가 여기 이런 곳마저도 이제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다 없앤다면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봤던 습지의 모습을 한 군데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백석제 습지는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곳이다. 지난 2014년 이 일대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후보지로 선정됐던 것. 이를 막기 위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멸종위기종 최대 군락지인 백석제 습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백석제 습지의 역사가 무려 1000여 년 가까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를 찾아내고 연구해온 이우형 소장을 만났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장에서 접한 거는 일제 강점기에 처음 축조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용도 폐기가 된 그냥 방치된 저수지로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게 이제 언뜻 기억에 나서 그걸 이제 찾아보게 되니까 백석제의 역사 축조 시기의 어떤 생한선이 1000년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1859년 조선 전기 야은 선생님이 남긴 고문영공 실행록이란 책에서 백석제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백석제의 전신인 요화제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95년에 편찬된 고지도에서도 백석제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와 생태적인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백석제 습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병원 부지가 되는 일은 막아냈지만 여전히 그 주변으론 또 다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백석제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중요 습지라고 하는 것만 이제 부각이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주위에 형질 변경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백석제 습지 주변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체적으로 수온하고 관계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생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변 개발로 인해 백석제 습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50년대, 60년대. 백석제 습지 자체만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백석제 시작되는 이 발원샘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바로 이쪽으로 철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물이 모아지는 어떤 그 유역이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존하고 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저희들이 어떤 좀 고민이에요, 지금요. 습지가 존재하기 위해 물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백석제의 경우 산도 낮고 계곡도 깊지 않아 발원섬에서 나오는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연중 마르지 않았던 발원샘이 최근엔 종종 마른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주변에 산을 깎고 철도 공사를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 이 같은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소중한 재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보존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간다면 그동안 여기에 많이 노력했던 뭐 역사적인 것을 발굴해내고 또 여기에 또 생물 다양성인 것들을 조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여기가 보존돼야 됐다고 했던 많은 단체들과 이런 노력들이 헛되이 안 됐으면 싶어요. 이 백석제 습지는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될 뻔했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자연을 보존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잘 보존된 습지가 도시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습지는 말 그대로 축축한 땅, 물을 머금은 토지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는 수질 정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종으로부터 탄소 유입을 차단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습지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도심 가까운 곳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습지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습지인데요. 이곳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심의 마지막 농촌 마을이 바로 이 대장동. 이곳에 서울과 부천 두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김포공항 습지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태 탐사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났다. 김포공항 습지에 금개구리나 맹꽁이나 수원청개구리가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얼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도시 근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네. 많은 생물들이 있나요? 이게 보시면 저희도 사실은 저 강서구에 사는데 그거 잘 몰랐거든요. 지금 여기가 경기권하고 접해 있으면서 아직 대단히 농경작지가 살아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곳이 다양한 생물들이 좀 사는 공간으로 되는 것 같아요. 회원들을 따라서 습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갔더니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습지 민낯이 드러났다. 풀들도 대부분 늪지에 뿌리를 내리는 수생식물들이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갈대와 부들. 고개를 숙이고 좀 더 가까이 이 식물들을 들여다보면 예쁜 빛깔의 물체가 보인다. 바로 우렁이 알이다. 그 순간 습지에서 뭔가를 채집한 박재선 씨. 대체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얘가 올해 얼마 전에 태어난 금개구리 새끼예요. 아, 지금 이게 등에 두 개의 금 줄무늬가 가장 특징인데 지금 아직 어린 개체여서 지금 등에 줄무늬 금색 줄은 안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커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구리가 네. 여기에 이렇게 그 발견이 되는 거, 특히 새끼까지 발견되는 거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개구리 같은 경우는 생물 중에서도 가장 그 양서류잖아요. 물과 묻이 다 건강해야지만 살 수 있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여기 땅이 물이나 땅이나 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금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등 위에 금빛 두 줄 무늬를 지녔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지만
김포공항 습지에서 자주 발견되곤 한다. 생태 탐사를 위해 습지를 이동하던 중 조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이 정체불명의 깃발들. 몇 톨이란 숫자가 붙어있는 이 깃발들은 푸른 습지 위에 무분별하게 꽂혀 있었다. 김포공항 습지 전체가 오늘 돌아봤던 전체가 이제 골프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이 생기는 위치들이나 뭐 홀수 표시 이런 것들을 깃대를 통해서 다 표현한 그런 곳이에요.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김포공항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왔지만 2019년 봄 습지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서울 시내 최초의 대중골프장이 일부 개장했다. 원형 녹지와 습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코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자연에 미칠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클 것이다. 금개구리를 비롯해 맹꽁이와 제두루미 등 각종 법정 보호동물이 안식처로 삼고 있는 김포공항 습지. 수량이 풍부한 경장용 수루와 농사짓지 않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한다. 이곳에 들어선 골프장은 이곳 생물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것이다. 습지의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김포공항 습지로 향했다. 비가 내린 직후라서 그런지 습지는 한층 더 강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낸다. 그리고 이런 날이면 꼭 생태 탐사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 환경생태연구재단의 최진우 박사. 습지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는 듯한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탐사하고 계신가 봅니다. 네, 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네.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어떤 생물 찾고 계세요? 네, 여기 습지의 물웅덩이인데요. 예, 습지에 살고 있는 개구리나 이제 수서 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만 잡으셨나요? 네, 지금 개아제비, 그다음에 일부 조그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전형적인 논생물인 개아제비. 물자라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멸종 위기인 금개구리 올챙이는 이제 뒷다리까지 나왔다. 되게 다양하네요. 네, 여기 조그만 물웅덩이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논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개구리는 이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등재되어 있고요. 워낙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금개구리가 피신해 살고 있는 여기가 유전학적으로도 또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다리가 나기 시작한 올챙이는 이제 곧 금개구리로 자라나 김포공항 습지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아 번식해 나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수서 생물들은 자신들보다 상위 포식자들을 불러들이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뜰채로 몇 번 물웅덩이 바닥을 퍼보면 다양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자리 너무 빨라갖고. 물속 유충이라도. 박사님 뱀입니다. 여기 뱀이 있습니다. 뱀? 네, 여기 꼬리 모습과 여기 주변 서식 환경을 볼 때 아마 흔히 물뱀, 무자치라고 하는 뱀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뱀이요? 네. 그래서 여기 조그만 습지 물웅덩이 공간에도 지금 개구리밥과 많은 마을 주변 수생식물 가운데 우리가 금개구리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개아제비, 장구애비, 그다음에 많은 송사리와 같은 물고기를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식할 수 있는 지금 물뱀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다양한데 서로 막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게 원래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네, 서로가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떤 개체수를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어떤 균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게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습지의 먹이 사슬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스트레스는 인간이 주는 거죠. 네, 근처에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쬐어주고 많은 소음이 들리면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죠. 습지가 건강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수생식물에 있다. 특히 높은 키의 부들은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해준다. 이 부들 사이에서 생물들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산란을 하고 또 새끼를 키운다. 한때 논에서 살던 뜸부기, 이제 습지가 녀석의 보금자리다. 부들 끝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속에 많은 조그만 수소 생물과 여러 가지 미세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이로 하는 수소 생물이 살고요. 여러 가지 특히 잉어나 조그만 어류들이 이곳을 산란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만큼 이곳이 다른 개방된 수면과 더불어서 많은 수소 생물들의 산란장과 안식처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 습지는 언뜻 보면 그 가치를 알기 힘들다. 뿌연 흙탕물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꾸밈 없는 모습이 진짜 자연이고 습지다. 그 안에서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고 수많은 생물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포공항 습지는 수만 년 전부터 이 광대한 한강하고 습지의 일부였습니다. 또 김포공항이 생기기 전부터 습지 환경 생태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건강한 생태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조성이 이뤄졌고 또 신도시 계획도 있는데요. 아무리 습지 그대로를 유지하는 개발이라고 해도 이 생물들이 느끼는 건 인간과는 조금 다를 텐데요. 인간이 내는 작은 소음과 불빛에도 생태계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생활 속의 오염과 도시개발로 인해 습지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 남지 않는 습지를 잘 보존해서 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도심 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드넓은 습지가 있다. 그리고 그 습지를 온통 뒤덮은 무성한 풀 사이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간다. 도시화로 인해 오랜 삶의 터전을 잃은 녀석들. 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건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